친구 엄마가 직접 들려준 얘긴데요. 뱀이나 개구리나 뭐 이런 거, 특히 뱀을 그렇게 잡아 죽였었대요. 그냥 뭐 거리낌 없었고 미안한 생각도 없고. 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 곤충이나 개구리 등을 가지고 놀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괴롭힌 동물들로 인해서 기묘한 일을 경험한 사연이 있어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연 제보는 오빠들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닌 대학 후배가 제보를 한 사연입니다. 그럼 후배의 사연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배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뒤 대학 진학을 하면서 상경을 했는데, 이 사연은 후배의 동네 친구 어머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후배는 어릴 적부터 고등학교까지 단짝처럼 지내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후배는 서로의 집을 번갈아 가면서 잠을 잘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던 중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친구의 어머님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후배와 후배 친구에게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라고 해요. 후배 친구 어머님은 아주머니라고 칭하겠습니다. 아주머님께서는 어린 시절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짓궂은 개구장이셨다고 해요. 얼마나 개구장이셨는지 동네 어른들이 말씀을 해주실 정도였답니다. 어린 시절 동네 과일이나 야채 서리는 기본이셨고, 동네 장독을 깨고 다니기도 하셨었대요. 특히 좋아하는 놀이는 뱀을 재미삼아 죽이시는 걸 즐기셨답니다.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잡을 정도로 집착을 하셨었다고 해요. 그런데 독사도 있는지라 잡은 뱀은 절대 가지고 놀지 않으셨답니다. 앞이 날카로운 집게가 있었다는데 그걸로 뱀머리 쪽을 잡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절단을. 그렇게 잡은 뱀은 껍질을 벗겨서 죽일 정도로 잔인하셨다는데, 뱀을 잡아서 죽이면 쾌감까지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강아지나 고양이 등 다른 동물들은 해치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오히려 동네 강아지나 고양이들에게는 밥을 챙겨줄 정도로 좋아하셨었는데,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동물들은 따로 무언가를 챙겨줄 정도로 좋아하셨었다고 하세요. 특히 닭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병아리를 받아서 계속 키울 정도셨고, 매일 신선한 야채 등 먹이들을 직접 챙겨주셨고, 병아리들이 조금 크면 밭 같은 곳에서 직접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데리고 다니시면서 키우셨다고 하세요. 아주머니께서 뱀을 잡아서 죽인 이유도 바로 이 병아리 때문이라고 하세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병아리들이 있었고, 아주머니는 병아리 집을 따로 만들어서 소중하게 키우고 계셨다는데, 아침에 나가보니 뱀 한 마리가 밤새 병아리들을 다 잡아먹고 병아리 집에서 쉬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그때 그 뱀을 죽이신 뒤 그 뒤로 뱀만 보시면 다 죽이시고, 날이 지나면서 집착을 할 정도로 뱀을 찾아다니며 죽이신 거라고 합니다. 이 친구 엄마네 집이 부자여가지고 밭농사를 그렇게 크게 했었대요. 앵두나무를 올라갔대요. 앵두 먹으러 앵두나무에 올라가는데 앵두를 따먹다 말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 짧은 시간에 뱀이, 진짜 뱀들이 새까맣게 에워쌌대요. 막 쉬 소리가 들리게. 그리고 아주머니 댁은 당시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분홍이셨다는데, 아주머니가 앵두를 좋아하시니까 앵두나무 밭을 자그마하게 만들어 주셨었다고 하고, 다른 일 없으면 거기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하루는 사다리를 놓으시고 앵두나무에서 앵두를 따시는데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고 계속 앵두를 따시다가 막 슉슉 이런 소리가 나서 보니까 사다리 아래 뱀들이 사방에 모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서
아버님을 부르셨고,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신 아주버님의 아버님께서는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달려오셨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아주머님을 보시더니 막 화를 내시더래요. 딸을 보니까 딸이 벌벌벌벌 떨고 있더래. 막 나무를 꼭 붙잡고. 너 왜 그러냐고. 이제 내가 막 진짜 목이 터져라. 아버지를 부르고 자기 살리라고 하는데 발발 떨면서. 근데 아버지가 왔는데 아무 일도 없으니까. 아니 지금 일도 바쁜데 또 장난친 거냐 막 이러시면서 막 화를 내시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께서 바닥에 뱀들 안 보이시냐고 막 그렇게 울면서 말씀드리니까 뱀은 무슨 뱀이 있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말을 듣고 아주머님은 눈을 떴는데 진짜 좀 전까지만 해도 바닥에 널린 뱀들이 한 마리도 없더랍니다. 아주머니는 이때 진짜 오싹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분명 바닥에 뱀들이 수백 마리도 넘게 있었는데 아버님이 오신 뒤 눈을 뜨니까 한 마리도 없다는 게 진짜 이상하셨었고 불길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셨었대요. 그리고 아주머니께서는 그 뒤 더 약이 올라서 뱀들을 잡으러 더 집착을 하셨었고 이때부터 뱀을 잡으면 껍질을 벗겨서 죽이셨었다고 하세요. 그렇게 전보다 더 집요하고 악랄하게 뱀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아주머니는 병아리들에게 주려고 산지렁이를 잡으러 뒷산에 오르셨을 때 일이랍니다. 지렁이들이 비가 오면 땅에서 올라와서 길까지 내려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산에 습기가 많은 곳에 가서 잡으시고는 하셨답니다. 해질 무렵 뒷산에 올라가서 낙엽등을 걷어내고 땅을 파면 굵직한 산지렁이들이 많아서 평소에는 뱀도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지렁이도 잡아서 병아리들에게 주시고는 하셨다는데 그날도 그럴 목적으로 뒷산에 올라가셨었다고 해요. 진짜 그날은 다른 때보다 지렁이가 배 이상은 잡히는 날이었는데 뱀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더래요. 지렁이도 잡을 만큼 잡았겠다. 날도 저물고 이젠 내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급하게 산에서 내려오시려는데 이상하게 아는 길인데도 끝이 보이지 않더래요. 계속 같은 자리를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시더랍니다. 헤맬 이유가 없는 곳에서 그렇게 한참을 헤매게 되니까 눈물이 나오시더랍니다. 그러다가 비에 젖은 산길에서 미끄러지고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목 놓아 우셨다고 해요. 그렇게 한참을 우는데 앞에서 어떤 비단옷을 입은 여자가 아주머니 쪽으로 오더래요. 그런데 그게 비단옷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옷이 아니라 몸에 붙은 비늘 같은 거였는데 꼭 무슨 허물같이 몸에 달라붙어서 옷처럼 보였었다고 해요. 가까이에서 보니까 얼굴은 파랗고 눈동자도 뱀눈처럼 일자로 생겼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우는 아주머니에게 내 아이들을 그렇게 죽였으니 나도 너를 가만둘 수 없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입을 벌렸는데 독사의 이빨처럼 기다란 이빨이 드러나더래요. 아주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내면서 달리기 시작했고 그 이상한 여인은 아주머니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가까운 거리인데도 아주머니가 도망가는 걸 즐기는 듯 계속 바로 뒤에서 웃기만 하더래요. 그렇게 한참을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 달리다 보니까 산 입구가 보이고 아주머니를 찾는 동네 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고 아주머니를 찾던 동네 분들은 아주머니 쪽으로 달려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동네 분들과 만난 뒤 기절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아주머니가 일어나셨을 땐 아주머니 집이었고 부모님과 동네 어른 몇 분이 계셨었다고 하고 아주머니 몸은 상처 투성이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려는데 부모님과 어른들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더래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 뒤에서 따라온 게 멧돼지 맞지? 부모님과 어르신들은 아주머니를 뒤따라오다가 멀찌감치 서서 허연 안광을 뿌면서 아주머니를 째려보는 그거 멧돼지 같다고 하시면서 그 안광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자에 대해서 말을 하면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드셔서 아주머니는 그 일에 대해서 더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아주머니는 이유 없이 동물들을 죽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동물들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말
이유 없는 살생은 죄라는 말. 여러분도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정말 아주머니를 따라온 건 멧돼지였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실 분도 많으시겠죠. 저는 그런 분들 이해합니다. 저도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랬었으니까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